자, 그건 모르겠고, 자 14차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9쪽에서 3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물체가 1차원 충돌할 때, 직선 운동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돌 전후 모두 같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충돌 전후의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여 물체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인데요. 이 운동량 보존을 배우기에 앞서 우선 운동량의 정의부터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할게요.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텀인데 첫 글자를 따서 M이라고 표기하려면 질량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M 다음에 알파벳이 또 오다 보니까 또 0이랑 헷갈리고 P까지 갔다 이런 소리.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네. LMNOP 이렇게. LMN. N도 있구나. N이 먼저예요, M이 먼저예요? N이 먼저예요? 그 M 다음에 O 맞죠? 예. 0이랑 헷갈리니까 하여튼 P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고요. 그래서 이 질량은 방향이 없지만 속도가 방향이 있죠. 그래서 운동량 방향이 속도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 속도 방향은 변이 방향과 같고요. 변이는 위치 변화의 방향이니까 결국에 이게 운동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방향, 속도 방향, 운동량 방향, 운동 방향 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위는 따로 이름은 없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질량과 속도의 단위의 곱이 운동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의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 요겁니다. 힘은 시간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가 원래 오리지널 법칙이에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는 질량이 바뀌는 경우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요런 걸 풀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적으면 요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러니까 처음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라고 하면 요렇게 둘 수 있겠고요. 이걸 델타 t로 나눈 게 요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량을 앞에 묶어내면 v 빼기 v0가 결국에 속도 변화량이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 나누기 시간 변화량 하면 결국에 요 dvt, 얘는 미분하지 안 배웠죠? 델타 t분의 델타 v, 요게 이제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의 오리지널 버전보다는 이제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배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제 사실 요 식에서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이 나온 거고요. 요게 요 식에서 양변에 델타 t를 곱하면 F 델타 t가 충격량이 되고 그게 우변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죠. 요게 이제 다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고요. 오늘 배울 운동량 보존 법칙은 뉴턴 제3법칙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뉴턴 제3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질량 M1인 A가 V1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질량 M2인 B가 V2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더 길죠? 얘가 더 빠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야 충돌이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얘는 충돌하는 순간이야. 충돌하는 순간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겠죠. 수직 강력으로 주고받습니다. 이때 요 F1과 F2의 관계가 결국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보면은 충돌 후에 질량 M1인 A의 속도가 V1 프라임, 충돌 후 B의 속도를 V2 프라임이라고 하면 일단 충돌 후에는 V2 프라임이 V1 프라임보다 큽니다. 그래야 이제 다시 멀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요 F1과 F2를 요 질량과 속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니까 그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요 제3법칙을 적용을 할 건데요. 친절하게 다 알려줄게요. 한 줄 띄우고 여기다가
적으십시오. 충돌하는 순간에 F1과 F2 사이의 관계는 F1은 마이너스 F2하고 같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A가 받는 힘이에요. A가 받는 힘이니까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A의 질량이 M1이고요. 그 다음에 A의 가속도는 A의 나중 속도, 충돌 후 속도입니다. 빼기 A의 처음 속도, 충돌 전 속도 나누기 델타 T 하면 됩니다. 근데 델타 T는 A가 받을 때나 B가 받을 때나 똑같이 델타 T를 쓸 거예요. 이 델타 T는 뭐냐면 A하고 B가 충돌해서 서로 맞닿아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힘 F1과 F2를 주고받는 요 시간인데 A는 B하고 0.1초 동안 충돌했는데 B는 A하고 0.12초 동안 충돌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충돌 시간은 항상 같습니다. 그럼 B는요,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붙겠죠? 마이너스가 하나 붙고 B의 질량이 M2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정의대로 가면 됩니다. B의 충돌 후 속도 빼기 B의 충돌 전 속도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건 매번 이걸 뭐 이렇게 유도해 볼 필요는 없고 한 번만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양변의 델타 T는 날라가죠. 똑같은 충돌 시간이니까 날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프라임이 붙은 거는 프라임이 붙은 것끼리, 프라임이 안 붙은 거는 프라임이 안 붙은 것끼리 이렇게 모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 순간인 속도들하고 나중 순간인 속도들 이렇게 모아보면 모으고 나서 모으다 보니까 이게 프라임이 왼쪽에 있고 요 프라임이 안 붙은 게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좌우를 바꿀게요. 바꿔서 정리를 하면 결국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M1V1 더하기 M2V2 처음에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은 그러니까 충돌 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A의 운동량 더하기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M1V1이 충돌 전 A의 운동량이죠. M2V2가 충돌 전 B의 운동량이고요. M1V1 프라임이 충돌 후 A의 운동량, M2V2 프라임이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만 작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에만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 두 물체가 충돌하거나 혹은 분리되는 상황에서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근데 이때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 힘만 작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외부에서 마찰이나 공기 저항과 같은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인데요. 사실 이것은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대부분 충돌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찰이 있든가 없든가 간에 그냥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는 무조건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무조건 그냥 운동량 보존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충돌 전과 충돌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는 운동량이 바뀔 수 있어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 때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뭔가 바뀔 수 있는데 충돌은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 사실 그동안에 영향을 미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만 놓고 보면은 항상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웬만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충돌 직전과 직후를 놓고 보면 무조건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되고요. 그 물리학원에서는 공기저항과 마찰마저도 없는 경우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쭉 그냥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돌 있죠. 충돌. 그냥 한 번 더 적어볼 겁니다.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근데 이때
요 V1과 V2,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면 오른쪽 방향, 마이너스면 왼쪽 방향. 아니면 왼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거꾸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방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가를 잘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충돌 과정에서 보면 똑같은 식을 그냥 한 번 더 적어보는 겁니다. A의 충돌 전 속도, 운동량 더하기 B의 충돌 전 운동량. 이 합은 충돌 후에 A의 운동량 더하기 충돌 후 B의 운동량. 이 합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물체가 있으면은 그냥 하나씩 더 더해주면 됩니다. MC, VC, MC 프라임, MC, VC 프라임, MC, V, 어렵네. 방금 C는 그 ABC 할 때 C입니다. C가 어렵다 이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허리야. 질량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중력 때문에 척추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직 간격이죠. 융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융합하는 경우는 이제 붙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붙어버리는 경우도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이때 방향을 다 알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고 VA, VB, V가 전부 다 크기라고 두면은 이 식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MA, VA는 플러스 방향이죠. 플러스 MB에 VB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부호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합쳐졌으니까 MA 더하기 MB를 묶으면 되겠죠. 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의 운동량을 알고 AB의 충돌 전 속도를 알면 얘가 한 덩어리가 된 이후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분열되는 과정도 있어요. 분열되는 과정. 분열되는 과정을 보면 자, 분열 전에는 얘가 정지 상태에 있었는데 분열 후에는 이렇게 되면 분열 전에는 운동량이 0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0이고요. 분열 후에는 MA의 마이너스 VA 프라임 플러스 MB의 VB 프라임.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실험이에요. 두 수레를 분열시켜 가지고 운동량이 분열된 두 수레의 운동량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할 겁니다. 요거 보면 근데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이상하죠. 에너지가 없다가 생겼잖아요. 이게 그거는 이제 다른 형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뀐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폭탄의 경우에는 그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라 볼 수 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수레의 반발에서는 그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뀐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과 분열 과정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만 놓고 보면요. 자, 넘어가서 상대 속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한 작년부터인가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좀 이거 상대 속도를 섞어서 문제를 많이 내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 운동량 보존 문제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추가로 넣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다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상대 속도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표기 방법은 이제 그 보통 고등학교 물리학원에서 표기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도록 할게요. 일반 물리는 보통 거꾸로 표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VAB 하면 A가 본 B의 속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할게요. 그래서 A가 본 B의 속도입니다. 그럼 A가 관찰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찰자가 본 B의 속도라는 뜻은 뭐냐 하면 관찰자는 자기 자신이 정지했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저는? 근데 저는 제가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속도의 개념이 이거예요.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준 속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VB 요게 관측 대상의 속도입니다. 빼기 관찰자의 속도하면 관찰자 자기 자신은 정지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관찰 대상의 속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다시 여기 관찰자 A의 속도, 그래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제 이 식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는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나온 예를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일반적인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관찰자를 위에 태어났으면 철수겠죠. A 위에 관찰자가 있고요. VA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상대 속도의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일정한 경우만 여러분이 다룹니다. 예. 그래서 A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관측 대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풀이 과정이에요. 예, 상대 속도를 구하는 과정. 자, 이게 모든 기출 문제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항상 기준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관찰자를 기준으로 관찰 대상이 있는 방향을 플러스로 무조건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러면 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 있잖아요. 거리. 이 거리가 증가하는 경우가 속도가 플러스가 나오고 감소하는 경우가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맞춰주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항상 두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자를 기준으로 관찰 대상이 있는 방향을 플러스로 돼. 만약에 여기에 관찰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왼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왼쪽을.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속도가 플러스인 경우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겠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잡습니다. 지금은 이쪽이 플러스인 거죠. 이쪽이.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공식을 대입해서 얘가 양수면은 결국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음수면은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3m/s고 얘가 1m/s다. 그럼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얘는 1 빼기 3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그러면 이제 가까워지는. 이해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1m/s고 얘가 3m/s다. 그러면 3 빼기 1 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럼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준을 잡고 그래도 문제를 친절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실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A하고 B 사이의 거리. 그래서 A하고 B 사이의 거리인데 처음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플러스로 나와 있잖아요. 플러스로 나왔다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얘가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고 있다는 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상대 속도 공식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처음에는 얘가 정지했잖아요. 정지했으니까 얘가 다가오는 속도의 크기가, 그러니까 얘가 다가오는 속도의 크기가 이 녀석의 속도겠죠. 그래서 이때 A의 속도는 뭐 상대 속도 운동 공식을 넣을 필요는 없고 요 기울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 1초 동안의 A의 속도는 바로 그냥 속으로 생각해서 그냥 구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예, 2m/s입니다. 2m/s.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이건 뭐 우리가 연습이니까 공식에 대입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얘를 구해 볼 건데, A가 바라본 B의 속도가 0에서 1초 동안에는 요 기울기의 크기예요. A하고 B 사이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나눈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2인데 부호까지 써야 됩니다. 방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관측 대상인 B는 정지해 있잖아요. 그리고 관찰자인 A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V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V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1에서 3초 동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에서 3초 동안. 네.
자, 1에서 3초 동안에는 일단 상대 속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초 동안에 3m/s 증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요 2분의 3m/s가 됩니다. 3m/s. 그러면 얘는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 이거는 A하고 B가 한번 충돌한 이후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A하고 B가 한번 충돌한 이후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1초인 순간 A하고 B가 충돌한 거예요. 충돌한 거고 3초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하고 B가 충돌한 다음에는 다시 A하고 B가 거리가 벌어지겠죠. 그런데 A하고 B 사이의 그 거리의 변화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는 뭔가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상상해 보면 얘는 B하고 벽이 충돌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3초 이후는 B하고 벽이 충돌한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위에 벽의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충돌 직전과 속력이 같다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VB로 가다가 충돌 후에는 왼쪽으로 VB로 이제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A가 바라본 B의 위치가 오른쪽이니까. 그럼 3초 이후에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3초 이후에는 일단 상대 속도를 적을 수 있습니다. 상대 속도가 얼마입니까? 얘가 2초 동안에 1m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이때 관측 대상은 B인데요. 근데 B가 이때는 벽하고 충돌하고 나오니까 왼쪽으로 움직이죠.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충돌 전하고 속력이 같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V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3초일 때는 A는 충돌이 없었잖아요. 충돌이 없었으니까 그 전에 속력 그대로입니다. 예, 오른쪽으로 이제 VA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인지 사실 왼쪽인지 모릅니다. 계산해봐야 아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모를 때는 그냥 오른쪽으로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 둘을 연립할 수가 있어요. 얘 둘을 모르는 거 두 개고 식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운동량 보존뿐만 아니라 이제 요 상대 속도 공식으로 뭔가를 구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실제 기출 문제였고요. 요 두 개 연립해서 풀면 VA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오른쪽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A하고 B가 충돌하고 나서는 A는 왼쪽으로 2분의 1m/s로 움직였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충돌 후에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거든요. 모르면은 그냥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는 경우에는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뭐 맞춰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그 VB는 1m/s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돌하고 나서는 A는 왼쪽으로 2분의 1, B는 오른쪽으로 1. 갖고 두 번째 충돌은 이제 벽하고 충돌해서 B가 왼쪽으로 1. 이렇게 이제 가게. 그럼 다 집어넣으면 이게 다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이게 상대 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이게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작년부터는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제를 없애다 보니까 이런 류의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낼 수 있습니다. 자, 요 심화 부분은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제 몰라도 되는 부분인데요. 설명은 해드릴게요. 그냥 이 부분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부분이에요. 벗어난 부분인데 어떤 참고서는 막 있기도 하고 이러고 한데 사실 이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출제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면은 가끔 유리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설명을 제가 한 번씩 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할 수가 없겠네요. 그냥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돌 과정입니다. 얘나 똑같습니다. 질량이 M1인 A가 V1의 속도로 M2인 B가 V2의 속도로 가는데 얘가 더 빠르죠. 빨라가지고 얘가 결국에 충돌하고 다시 이제 각자 지갈길 가는데 이제 점점 멀어지는,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충돌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된다 했죠. 예. 운동량은 보존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높이는 같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겠죠. 결국 운동 에너지가 일반적으로는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충돌하는 과정 생각해 보면 소리도 나고요. 근데 열도 나고 가끔씩 이제 스파크도 튀고 뭐 이러니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는 충돌이 있어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게 탄성 충돌입니다. 네, 탄성 충돌이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대부분의 충돌이 비탄성 충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과 운동 에너지 보존 식을 써볼 거예요. 써보는데 이건 빈칸을 하나도 안 만들어놨습니다. 네,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운동량 보존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AB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같거나 큽니다. 예, 같으면은 탄성 충돌, 이렇게 줄어들면은 비탄성 충돌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식을 좀 변형해가지고 1은 1끼리, 2는 2끼리 이렇게 넘겨볼 거예요. 넘긴 다음에 2분의 1 날리고요.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가 되죠. 이게 합차공식이니까 a 빼기 b, a 플러스 b, a 빼기 b, a 플러스 b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라고 가정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식하고 요식이 같아요. 왜냐하면 요식하고 요식만 놓고 보면 이 M1 V1 프라임율로 넘기고요. 여기서 M2 V2율로 넘기면 운동량 보존식이 됩니다. 운동량 보존식이 되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얘는 V1 빼기 V1 프라임인데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양수라는 걸 설명을 어떻게 하지? 대충 보면은 이게 V1이고 이게 V1 프라임이고 얘가 작잖아요. 충돌하면 얘가 왼쪽으로 가면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되고, 마찬가지로 요 V2 프라임 빼기 V2에도요. 얘가 충돌하고 나면 얘가 더 빨라지잖아요. 빨라지가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이게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나눠도 부등식의 방향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는데 요것도 또 한번 이번에는 처음 속도끼리 나중 속도끼리 이게 또 이렇게 옮겨져요. 그러면 이제 요 V1하고 V2를 한 곳에 모으려고 얘를 여기로 넘깁니다. 여기로 넘기고 요 프라임 붙은 거를 여기로 넘기면 요건 뭐냐 하면 충돌 전 A의 속도 빼기 B의 속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더 빠르고 얘가 느리고 요게 차이면은 가까워지는 속도예요, 결국에. 얘가 A가 3m/s로 쫓아가고 B가 1m/s로 멀어지고 있으면 얘가 3 빼기 1, 2m/s만큼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가 되고요. 얘는 이제 B의 나중 속도고 이게 A의 나중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후 얘는 B가 더 빨리 멀어지잖아. 그래서 이게 충돌 후 B의 속도 빼기 충돌 후 A의 속도 하면 그게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 됩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이 충돌 전에 가까워지는 속도하고 충돌 후에 멀어지는 속도가 같으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체로는 충돌 전에 가까워지는 속도보다 충돌 후에 멀어지는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원에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물어보진 않거든요.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을. 근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계산해서 알 수는 있는 거고.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더 큰지, 충돌 전이 작은지. 근데 이걸 알아두면 좋아요. 가까워지는 속도하고 멀어지는 속도를 비교했을 때 이게 같으면 같아요. 이게 다르면 일반적으로 이제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근데 분열은 거꾸로입니다. 분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는 화학 에너지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요거는 그런 게 관여하지 않았을 때 오로지 수직 항력으로만 충돌해가지고 충돌이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 합이 보존되거나 줄어듭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반발 계수인데 이게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 나누기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 네, 이걸 반발 계수라고 하고요. 여기 결국 1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얘가 1이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고, 얘가 1보다 작으면은 비탄성 충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물리학 2에서는 이제 뭐 반발 계수가 문제에서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과 이 식을 이용해서 그 보통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나왔던 문제는 뭐였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고등학교 물리 2 수준의 문제인데 저도 틀렸습니다. 뭐였냐면 얘를 쓰지 말고 풀래요. 얘를 쓰지 말고. 그러니까 얘를 쓰지 말고 풀라는 거 뭐냐면 이 과정을 그대로 풀어라는. 이 운동량이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보라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었는데 이게 실질은 반발 계수라는 이거 자체가 여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느냐에 대한 그걸로부터 나온 이게 결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운동량 보존이랑 연립해서 보는 것은 결국에 운동 에너지 보존하고 운동량 보존을 연립해서 푸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조금 이제 줄여주는 이게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1인 경우는 그 원자 간 충돌, 분자 간 충돌인 경우가 1인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1보다는 작은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의 종류를 이렇게 나눕니다. 크게 보면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운동량은 다 보존됩니다. 보존되는데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면은 반발 계수가 1인 탄성 충돌이고요. 근데 이게 1보다 작으면 비탄성 충돌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비탄성 충돌 중에서도 그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비율이 가장 큰 경우입니다. 이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 해요. 그래서 충돌 후에 합쳐지는 경우. 이게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로 운동 에너지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이런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까먹어도 됩니다. 까먹어도 살 안 찌는 부분.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분열 과정으로 실험 좀 해보도록 할게요.